전 세계가 주목했었던 지난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 예상치는 3.6%였었는데 이것보다 약간 증가한 3.7%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면은 개인적으로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선방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다음 연준의 FOMC 미팅 같은 경우는 11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이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8.2%, 그리고 그 다음 미팅인 12월 13일 미팅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74.2%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어제 공개가 되었었던 지난 9월 회의록에서는 FOMC 위원들이 향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개중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의원들도 있었으며 상반된 의견 및 추가 금리 인상 여부보다는 얼마나 긴축 정책을 오래 유지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말들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것은 지난달에 있었던 회의록이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많은 총재들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들이 금리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이제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어거지로 한 차례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전쟁 등의 핑계를 대면서 금리를 일단 동결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한편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온 직후에는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으나 그 후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06.57포인트로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달러. 그 반대로 자산들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6,708달러에서 허우적 되고 있는 모습. 이더리움은 1,530달러 선에서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한 채로 거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더리움 차트상에서 불리시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가 연출이 되고 있더라고 하는데 조만간에 좀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뒤에서 차트 살펴보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재미난 발언이 나왔습니다. 전 CIA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미국이 표면적으로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지지하고 무기도 지원하고 있지만은 뒤에서는 뒷구멍으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양쪽에 다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역시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전쟁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데요.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갖 전투기 등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왠지 이번 사태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편 미국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콜로라도 주에서 기차를 타고 있던 승객들이 밖에서 뭘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서린 빅풋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빅풋, 서린이 움직이는 장면을 카메라로 포착을 한 것인데요. 정말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의 개돼지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일까요? 과거에 빅풋이 포착됐었던 영상과 비교를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외계인을 가지고 또 장난질을 쳤었던 것처럼 무언가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사실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전략이죠. 중요한 정치적이라든지 뭐가 터지면은 항상 연예인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슈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갖가지 난장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구글 검색량이 2020년도 수준까지 하락했다라고 쭈기영 대표는 공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이 힘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투자를 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시세도 체크하고 그렇지만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달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쪽에 집중하느라고 삶이 빠듯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회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힘을 쓰지 못하자 이런 희망 회로도 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재수없기로 소문나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 이 13일의 금요일마다 비트코인은 의외로 긍정적인 가격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매트릭스포트는 전했습니다.
통계적 관점에서 13일의 금요일은 비트코인의 호재인데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3번의 13일의 금요일에 평균 1% 올랐으며 그 후에 또 다른 1개월 동안은 추가적인 14% 상승, 3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66%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최근에 이더리움을 비롯해가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추가적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도 지금 공포에 와들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공포 속에서 장투자들은 단단하지만은 단타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손절을 치면서 비트코인을 던져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크립토 슬레이트 측에서는 밝히기를 지난 7월과 8월에 시장에 진입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29,000달러대에서 비트를 샀었는데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자 24,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손실을 보면서까지 매도를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비트 같은 경우는 손절을 치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자리 그리고 그 위까지 쭉 올라가기 때문인데 손절을 치기보다는 그냥 잊고 지내거나 아니면 밑에서 물을 타는 편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고점에서 진입한 것이 아니라 하락장의 끝자락에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이어서는 분석이 많지는 않은 가운데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달러가 오늘 지지구간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예상된 반등이었었다. 최근 자리에서 와리가리를 치거나 약간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가 좀 떨어져줘야 그나마 위험 자산들이 힘을 쓸 수가 있겠죠.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지만 아직까지 더 낮은 저점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 분석가의 예측이 실현되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25,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후에야말로 진정한 반등을 위해서 축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일단은 여러가지 분석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달러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하락을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가지고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비트코인 분석 보시면은 캐스텔리오 트레이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 일단 26,228달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비트코인이 한번 이 구간까지는 흘러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 차트 분석을 보시면은 댄 크립토 트레이드 분석가 와이코프의 축적 패턴을 이더리움에 대입을 해보면서 한 방 더 남았다. 앞에 바로 나왔었던 그런 의견과 비슷한 것인데요. 한 방 더 내리면서 스프링 단계 만든 다음에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한 방 더 내릴 수 있겠지만은 그 자리가 단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와 동시에 불리시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등 쪽으로 가닥을 잡아볼 수 있겠다라고 매크로 CRG 분석가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기타 소식들입니다. 러시아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러시아 내에서 암호화폐가 합법화 되게 된다면 바로 암호화폐 거래를 개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샹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산업은 언젠가 전통금융과 융합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재미난 양상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들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 달러를 배척하지만은 그래도 암호화폐는 끌어안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중립적인 통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알라메다 리서치의 전 CEO 캐롤라인 앨리슨의 샘 뱅크만에 대한 폭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중국의 공산당들에게 뇌물을 제공해가지고 10억 달러 상당의 중국계 거래소들 OKX와 후오비에 묶여있었던 자금을 되찾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불발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태국의 매춘부들을 이용해가지고 복수의 차명 계정을 각 거래소에 개설, 동결된 자금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불발, 이번에도 실패를 했었고 캐롤라인 앨리슨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1억 달러에서 1억 5천만 달러 상당이 송금이 됐는데 아무래도 중국 관리들에게 넘어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죠.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 고객 자금들이 공산당에게 넘어간 순간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야심이 굉장히 컸었는데
FTX의 사우디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까지 끌어들일 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돈이 탐났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까도 끝없이 폭로가 나오는 양파 같은 남자 샘 뱅크만, 과연 종신형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 차례는 누구? 도건이 될 것으로 믿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도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채널 도와주기, 광고 영상 마지막까지 재생, 그 다음에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